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설명회가 이제 중앙고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아마 중앙고 설명회 때 갔다 오셨나요? 학교 설명회? 갔다 오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고는 그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드라마 도깨비 촬영 장소로 되게 유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좀 이쁘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남고여서 약간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건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부터 이제 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나오는 이제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중앙고를 저도 계속 하고 있고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앙고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중앙고를 제가 2018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도 여기저기서 지역에서 오니까 아무리 또 자사고긴 하지만 좀 그게 좀 많이 오길래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중앙고 설명회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고는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은 학교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쌓아지면 한 5년치, 6년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 것만 일단 보여드리면 이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똑같은 자료고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서울 주요 대학을 보통 한 200명 가까이를 보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희한하긴 한 게 각 연도별 3학년 총원 수를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330명에 320명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한 200명을 보내요. 그럼 여기 약간 이제 뭔가 있다는 거죠, 허수가. 그래서 허수라기보다는 이제 재학생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도 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발표를 하긴 해요. 재수생이 몇 퍼센트 참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분명히 중복 처리도 분명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해봤을 때 한 40%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0%가 인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 저희가 한 재수생 포함 그리고 중복자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42%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학생들 기준으로 6대 4의 비율로 보통은 이제 6대 4, 그러니까 60%가 보통 수시고 그다음 40%가 정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재학생 기준 한 25% 정도는 주요 대학을 간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3년 동안 보통 지속이 됐죠 지금.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조금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2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앙고에서는 저 25% 안에 내신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주요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저 25%가 내신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면 3등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3등급을 조금 넘는 수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3점 몇이 나와도 실제로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보통은 그 결과로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이건 이제 사실일 거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은 이 정도 윗선을 어쨌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고는 일단 3등급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모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좋을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는 없어요. 학교 홈페이지는 없고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학교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모든 학교에 그러니까 교과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중학교 내신이랑 비슷한 거긴 하지만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이제 저희가 90점을 넘으면 A를 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주요 과목에서는 그 기준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실제로 A라 받은 학생들이 90점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넘은 학생들의 비율이 저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본데 보면 비슷하거든요, 매년.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중앙고만 보고 있으면 비슷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주변 학교를 같이 보여드리면 주변에 이제 남고 위주로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21년 현재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성취도 비율이 수학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고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균은 어쨌든 뭐 저렇게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은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받는 평균 점수고 표준 편차는 이제 벌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A로 갈수록 상위권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어머니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해요. 일단은 A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만큼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앙고를 잘 보시면 굉장히 분포가 고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들끼리 회의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중앙고가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내는 학교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르게 되어 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실제로 안정적이진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상위권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고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고만큼 저렇게 일정한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비율이 좀 낮죠. 물론 이제 그거에 비슷한 학교가 경복고긴 한데 지금 이제 중앙고가 자사고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그리고 분포 비율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고가 좀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공부를 대체로 안 하진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중앙고 것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앙고 것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수학이니까 수학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매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20년, 21년도를 비교해 보면 딱 한 년도만 튀죠. 20년도만 좀 튀는데 저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표에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 내부 사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20년은 아마 아실 거예요. 20년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그래서 애들의 입학이 미뤄졌던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앙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서 저때 상위권 비율이 좀 높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이따가 왜 저게 또 저렇게 높게 나왔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19년도랑 21년도는 너무 똑같죠. 20년도만 다르죠. 이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말고 무언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어머니들께서 보통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 이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그러면 상위권 진입이 가능하냐? 라는 이제 물음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럼 당연히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보통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내신 관리를 잘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제 기본에 충실한 학원이고 이게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려면 내신 관리 잘하면 되니까. 근데 저 내신 관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을 때 저는 내신 관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 내신 따로 관리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신과 관리가 어떤 거냐면 내신은 저희가 학교별로 그리고 관리라는 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내신 관리지 실제 내신 관리를 하려면 학교별과 수준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표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앙고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막 다 모아서 한 반에 우겨놓고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 맞춘 수업은 가능해요. 단 개별 관리가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수준별로 다 모아요.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학교 뭐 상관없이 수준별로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당연히 관리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는 예전과 다르게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쯤 되면 되게 애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학교마다 자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당연히 내신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한 지가 벌써 3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 2018년인데 2018년은 이제 그때 저희가 중앙고를 모으기 시작한 해라서 일단은 그래서 최근 3년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개년 중앙고 반 구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앙고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레벨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는데 왜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월급반이고 여기가 수토반이거든요. 근데 수토반에 인원이 많은 이유는 어머니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기숙사 때문에 그래요. 네, 기숙사 학생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더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이 반 구성을 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 어떻게 하냐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 그 저희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학교도 보여드릴 거예요. 중앙고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중앙고 내신에 맞춰서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리고 관리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일단 학습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학습 자료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에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험지를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지거든요. 보통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애들한테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이게 바닥이요, 바닥. 그래서 집에 가다가 보내라고 했더니 이게 되게 열정적으로 이제 시험지를 주렁주렁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돌담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 애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어머니께서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당연히 문제는 애들이 풀겠죠. 그럼 어머니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다시 여기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 시험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윗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건 21년도 기준이에요. 일부러 제가 다 펼치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18, 2019는 2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문제수가 20문제로. 그 얘기는 내년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건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시간은 50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2018, 2019는 70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수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2020년도부터는 50분으로 이제 시간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배점도 되게 상당히 큰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앙고가 자사고라는 거. 그러니까 중앙고가 자사고라는 건 어머니께서 어렴풋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 교체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근데 학년이 고정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좀 보셔야 돼요. 엄청 바뀌진 않는데 매년 비슷은 하거든요. 근데 좀 바뀌어요. 구성원이. 근데 이제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중앙고에 애를 보낼 때 테스트 같은 걸 미리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족보닷컴. 근데 문제는 거기 문제만 있어요. 선생님이 없죠. 가려져 있죠. 근데 이게 심지어 중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가려져 있어요. 선생님을 공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 시험지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제가 4년치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년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학교 자료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 다르죠. 3번을 다 올림포스를 썼는데 작년에만 올림포스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연이 아닌 게 공통점이 있어요. 올림포스를 썼을 때 공통점. 보이세요? 한 분이 계속 들어가요. 한 분이. 근데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년에 이분이 뭐 했을까? 물론 저는 알아요. 제가 있으니까. 2학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2학년 불교재가 또 수능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푸스는 뭐냐면 EBS 교재고 수능 특강도 EBS 교재예요. 이분이 무슨 EBS랑 무슨 연이 있는지 이분만 들어가면 EBS를 써요. 그래서 다시 이때 당시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년도에는 연석쌤이 어떻게 하셨냐면 19년의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2학년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아예 1학년에 빠졌어요. 그러자마자 바뀌었어요. 불교재가. 프린트로 바뀌었어요. 대체됐어요. 올림포스를 쓰지 않았어요. 저희는 사실 이때 좀 아차했어요. 왜냐면 올림포스를 계속 시키고 있었어요. 방학 때. 너네 어차피 중앙고 할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바뀌었고 저희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석쌤이 어떤 선생님인지 일단 잠깐 말씀을 왜 이러시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 자꾸 이러시는지.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실제로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연선생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고 선생님인데 수능 특강을 집필을 하셨고 현재도 애들 말로는 그래요. 수능 특강이든 뭐든 거기 자꾸 참여를 하신대요 계속. 네, 거기 만약에 프로필이 없더라도 요새 수능 특강에 알고 보니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필이. 근데 거기에 계속 참여하신다고 본인 말로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이유가 조금 밝혀지는 게 20년도만 다르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20년도가 됐을 때 바뀐 거예요. 물론 그때 코로나 이슈도 있었던 게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면 19년하고 21년에는 왜 비율 관계가 아예 똑같았을까?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죠. 이걸.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달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20년도만 다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연속생은 어디 있냐면 1학년에 계세요. 그럼 또 가능성이 뭐냐? 2학년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중앙고는 올림포스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관심 있으시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사실 확률적으로는 이제 여성쌤이 계속 1학년에 관여하셨던 건 맞기 때문에 작년만 그랬을 수도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올림포스 기반으로 일단 준비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내문 같은 거에 쓰긴 했는데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사정을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까지 잘 보시는 게 과목별로도 다 똑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수학에 대한 정보를 집약해서 그렇지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할 거예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석쌤 들어간다라는 정보를 들으면 바로 준비합니다. 올림포스를 이제 쫙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저희가 골라서 이게 실제 이제 문제거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데 연석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세상에 없는 문제를 내겠다.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부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정직한 학교이긴 해요. 부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부교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세상에 없는 문제인 건 맞는 게 저거를 창작을 하세요. 변형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올림포스를 연습시켰다라는 가정 하에 약간 이제 시험 직전 대비쯤 가면 저희도 변형을 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주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저희도 보고를 만드는데 요건 이제 집합에 관련된 거라면 명제를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변형을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워낙에 독창적으로 내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고가 일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게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특강이나 이런 게 진행됐을 때 저희 안국 채널에 올려서 애들한테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하다가 알았어요. 조회수가 194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다다르니까 안 보죠. 남부 애들이라서 딱 그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자료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합격자 설명회라면 더 자세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된다. 중앙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학습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중앙고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학습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짤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짤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일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양해를 드릴 말씀이 사실 작년이랑 올해는 학교 일정이 특별한 게 없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할 건 없었어요. 사실 그냥 회차만 잘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9년도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11월 달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내년이 되면 또 몰라요. 진짜 이렇게 다시 할 수도 있어요.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달쯤에 석전잔치라고 해서 엄청 큰 이벤트가 있어요. 이때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해요. 이 학교가. 애들 말이라서 못 믿겠는데 10,000명이 왔대요. 이때 당시에.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애들이 하는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엄청 큰 규모의 축제고 그래서 이럴 때 되면 애들이 다 안 와요. 당연히 안 오겠죠. 저 같아도 안 올 것 같은데 저희가 금요일날 수업이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그때 다 달아서 저희가 애들한테 보강을 잡지 않아요. 그럼 애들 또 그 얘기해요. 뭐 그때 약속이 있어요. 당연히 애들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저희 방학 때부터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머니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고 저희끼리 그냥 회의할 때 쓰는 자료예요. 미리 저희는 다 조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보강 날짜를 미리 여기다 세팅을 해놔요. 대신에 보강을 잡을 때도 억지로 잡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기에 충분하다 싶으면 잡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약간 임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잡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미리 잡고요. 그리고 또 한 지금 때쯤이죠, 원래. 지금 때쯤에 원래 수학여행을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내년이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요. 요즘에 이제 다 해외로 가긴 하는데 중학교가 좀 특이한 게 베트남이랑 대만을 가는데 이게 반마다 다르게 가요. 어떤 반은 베트남을 가고 어떤 반은 대만을 가고 어떤 반은 이날 출발하는데 어떤 날은 전날 출발해요. 그래서 일정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미리 다 조사를 해서 애들한테 세팅을 다 해줘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건데 시험 기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회차를 다 잡아봐서 만약에 괜찮으면 보강을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애들도 힘드니까.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나가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보내드리냐면 요거는 이제 최근에 짠 거거든요. 최근에 짜서 이렇게 저희가 보통은 내신 대비를 한 3단계로 구성을 해요. 개념을 잡는 시간이 있고 유형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어머니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유형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1, 2교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라는 안내를 어머니들께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수적인 설명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 그 단계마다 저희가 교재도 다 다르게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재를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제 올해 쓴 교재예요, 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대신에 중앙고의 색깔에 맞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 방금 여기서 제가 모의고사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잠깐 보여드리면 중앙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희는 이제 사실 이거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시키긴 하는데 이때 갑자기 문제 수를 줄일 때도 있고 이때 갑자기 범위를 바꿀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잘 보거든요. 시험 범위, 부교재 어디가 들어간다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문제 수는 몇 문제다라던가 근데 되게 친절한 학교긴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분 절대 잊지 않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사실. 요게 그러니까 원래 70분이었다가 50분을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2학년 애들은 조금 당황했던 게 1학년 때 70분을 보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2학년이 되면서 50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 사항이 나오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를 초반에 좀 연습을 시켜요. 이건 근데 실제 프린트예요. 학교 저희가 나눠준 프린트.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림포스에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타이핑을 치거나 작업을 해서 이렇게 프린터로 나눠주면 애들이 이게 이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책에 있는 걸 풀 때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그 문제지라는 걸 아는데 막상 프린트를 해서 주면 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래서 올림포스를 연습시킬 때 교재로 연습시키진 않고요. 계속 프린트화 시켜서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재에 반영을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롭게 계속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긴 해요. 아예 똑같진 않죠, 근데 여기 로고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똑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그리고 시험엔 어쨌든 간에 마킹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시간적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그것까지 맞춰서 연습을 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선생님들마다 다 모아서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틀렸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등급이랑 학교로 가져갔을 때 등급이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한 50명 정도가 모이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학원 재원생 중에서 몇 등 이내 얘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머니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어머니께서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가끔 화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따로
격려를 많이 부탁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도 이제 이제 동감을 하셔서 격려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관리인데요. 그 학습 관리는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저희가 이따가 이제 부원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학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흔하니까 요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애들이랑 계속 주고받으면서 질문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제 네, 제가 이 시간까지 깨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보통 시험 기간 되면 저도 안 자요. 네, 저도 안 자고 애들 막 4시까지 안 자고 막 이러니까 저희도 같이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긴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정규 수업이 있기는 한데 정규 수업을 하고 나서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머니들 공지가 나간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뭐 수업이 만약에 10시에 끝난다고 하면 한 10분 전에 끝내서 테스트를 하나 봐요. 근데 맨날 새로운 테스트를 봐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수업한 거거든요. 수업한 거, 애들한테 설명 다 한 거, 그거를 다시 내요. 다음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계속 애들이 끊임없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방탈출인 거는 사실 여기 건물이 부암 건물이라 10시에 닫혀요. 그래서 진짜 못 나가요. 선생님이 안 열어주면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을 나갈 수가 없어서 진짜 방탈출이긴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애들이 되게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보내드리긴 해요. 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은 애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건 아니고 진짜 좋은 의미에서 만든 거긴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줄 알았다. 수업 듣고 나서 안 줄 알았는데 애들은 절대 복습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막상 테스트를 봤더니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걸 좀 깨달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던 게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소소히 벌어진 이벤트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성장한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다 이제 여기 재원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극적인 성장 후에 유지한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제일 먼저 보여드린 건 너무 극적이라 일단 좀 이게 효과적으로 잘 보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과거든요, 문과 친구인데, 아마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한번 잘 봐보세요. 누가 봐도 문과예요. 누가 봐도. 왜냐면 한국사 1등급이고요. 국어도 2등급. 물론 이제 영어를 잘 못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종합 성적으로 보면 3등급이거든요. 근데 수학이 6이죠.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이중간 이제 이걸 끝나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원에서 좀 잘 해준다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저랑 막 미션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기말고사 때 올랐어요, 2등급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얘 자료가 맞아요. 가끔가다 어머니들 중에 이제 다른 애 자료 갖고 온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갖고 계신데, 요거는 제가 이름을 다 떼서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과 없이 보여드리면 이제 영어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희한하게. 문과 학생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수학은 어쨌든 간에 이때 올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한 번은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좀 B를 받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도 계속 꾸준히 했어요. 너가 지금 보여준 만큼 그걸 좀 하면 2학기 때도 잘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열심히 진행을 했고, 2학기 때도 어쨌든 유지는 했어요. 뭐 완벽하게 이제 뭐 엄청 그거 더 성장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2등급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 친구 어쨌든 문과에서는 어쨌든 좀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게 이제 이 친구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제일 그냥 재미없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애예요. 네, 한 번도 떨어진 그러니까 떨어진 적이 여기 한 번 있긴 한데, 네, 계속 1위였어요, 이 친구.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떨어졌을 때 좀 동기부여를 시키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갔는데, 이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맞았죠?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좀 이제 그게 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나 되게 잘하는구나. 남자애들은 또 이제 잠깐 풀어놓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또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1등급 탈환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한 이제 사례도 있고. 근데 사실 어머니들께서 제일 많이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되게 이제 사실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못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고 계속 잘하고 계속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사실. 보통은 요 케이스가 제일 많고,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케이스가 요건데, 중학교 때 되게 잘했어요. 엄청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처음 받아본 성적표가 이거였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 기말 같이 보여드리는 게 1학기 때 3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충격이 왜 내가 3이지? 약간 이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3이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멘탈이 잘 흔들리면서 평소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말고사 때 그 긴장감에 눌려서 더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성적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때. 보시면 이게 40등이고 이게 지금 90등이거든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등급이었죠. 그럼 이제 보통 어머니들은 두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계속 보낼까? 아니면 딴 데로 옮길까? 근데 이제 이때 어머니랑 상담을 되게 많이 해서 계속 오는 걸로 해서 여름방학 때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이때 여름방학 때 더 연습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더 이제 에너지를 쏟아서 이 친구랑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1등급을 만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등급을 뭐 원래 1등급이었어요라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어머니들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거 고려하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집에서 노는 꼴이 보기 싫으니까 기숙사를 보낸다. 거기서도 놀아요. 그러니까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통제는 돼요. 핸드폰을 10시 후에 못 하고 뭐 그런 건 맞아요. 맞는데 그냥 계속 누워만 있어요. 계속 누워만 있어요. 제가 그런 애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제 자기주도나 이런 게 중학교 때는 잘 됐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할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했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쨌든 근데 계속 뭐 기숙사에서 나오진 않았고, 그때 이제 계속 여름방학에 이제 학원에 왔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쨌든 성적을 올렸고. 그래서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수학이 3대도 2.2였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어쨌든 간에 좀 괜찮게 하는 애였는데 수학이 잘 안 나왔던 거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친구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좀 그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 당장 못할 수 있고 적응을 못할, 그러니까 어머니들 근데 아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애가 적응을 못하는 건지 그냥 정말 고등학교 수학을 못하는 건지, 네, 그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노력을 분명히 걔가 하고 있는 걸 보셨다면 좀 가능성을 믿고 좀 더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하면 언젠가 오르긴 합니다 어쨌든. 네, 대신에 이제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애들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희 학원에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들어왔는데 7이었어요. 저는 7등급을 물론 학원에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본 적은 없거든요. 네, 7등급.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7등급도 저희는 받아요. 받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받을 때는 사실 저는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들어왔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 그런 거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만 믿으면 안 돼요. 학원에 보내면 무조건 오른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조건 오를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노력이 사실은 더 컸어요. 제가 한 것보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등급이어서 우리가 받았지만 받을 때 약속은 해요. 너 이거 다 해야 된다. 숙제 밀리면 안 되고 뭐 인증 같은 것도 막 하거든요. 아까 막 보낸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시켜요. 넌 이거 해야 된다 무조건. 집에 가자마자 해야 된다. 보내라. 이런 걸 계속 시켜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켰고 방학 동안에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 이거 한 세네 번 안 하면 퇴원이야라고도 얘기를 해요. 약속을 그렇게 해놔요 다. 되게 세게 얘기해요 일부러. 왜냐면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4등급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이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학교 때도 8점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한 번도 중학교 때 8점을 받은 적이 없대요. 보시면 아시겠죠? 50점, 40점.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한 7점대였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때 애가 그래서 울었거든요. 이거 받고. 너무 본인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중앙고 학생들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스토리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는 성장 보고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 잘하는 애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이는 애들만 막 선별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누구나 하면 중앙고는 만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른 분포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모든 A, B, C, D 등급의 모든 아이들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건 그만큼 들락날락이 쉽다는 거죠.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중앙고는 어떤 아이들이 가야 되냐라고 하면 뭐 자기주도가 완벽하게 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남고의 특성상 분위기에 엄청 휩쓸리거든요. 그거에서 조금 절제가 되는 친구.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머니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뭐 대신고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더 좋아요. 근데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 워낙에 친구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첫 해 여기 왔을 때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대경중에서 이제 7%였고요 내신이. 근데 대경중이 그때 당시에 자사특목 진학률이 10%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학교였어요 사실 그때는 이 학생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대경중에서 그렇게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5등급이었거든요. 처음 제가 만났을 때 2018년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에 그러니까 아니지 여름 그 중간고사 끝나고 만났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5등급이어서 근데 상담을 해보면 알거든요. 얘가 못하는 애 아니야.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해볼래? 라고 해서 스케줄을 다 짰고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케줄을 다 짜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물론 하는 학생들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몇 번 안 하면 아웃. 그러니까 뭐 퇴원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너는 그럼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친구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뭐 6월 달부터 이렇게 해라 5월 달부터 해서 기말이 어쨌든 목표였어요. 기말 때 좀 잘 좀 해보자.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아까랑은 좀 다르게 아까는 제가 수학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케줄 조정을 해서 전 과목을 다 저희가 가르쳤다기보단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 그리고 인증을 해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3등급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3.88보다 여기 25%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25%가 중앙고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걸 만들었고 뭐 등수로 따지면 어쨌든 85등, 100등 정도가 오른 거죠. 전과목 등수가 191에서 85가 올랐지만 저는 사실 거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5%예요. 25%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원래는 인서울이 안 됐는데 25%에 들어가는 순간 인서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저희는 뭐 최상위권을 관리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저희는 중앙고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학원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저희는 어쨌든 모든 지역에 유파인 학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전문가다. 그래서 그 학교가 하나 있다면 지금 방금 아까 보여드렸죠? 한 4년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4년 동안 저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지역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의 시작이 사실은 이제 11월 우주 프로그램부터 진행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게 중학교 때부터 되면 더 잘할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들어왔을 때 왜 진작에 하지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우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부원장님 나오셔서 네,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요거 사실. 네. 네. 프로그램 안내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유튜브 프로그램을 깔았지만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마무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거는 합격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도 저희 학원에도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학원에서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고요. 그다음 육주 프로그램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그 안내문도 있으시고 저희 그 지금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그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반은 총 4개로 세팅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수원 특별반이라고 해갖고 풍산대하고 수상 자체 교재인데 요거는 이제 중앙고 관련돼서 아니면 이 동네 자사고 관련된 문제 기출로 자체 교재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반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수원 특별반인데 저희는 보통 특별반이라는 말을 붙게 되면 좀 특별 관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수상화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스케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5시간을 수업을 하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인데 보통 아이들이 10시까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클리닉을 담당 선생님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닉 시간이 아이들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실 거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2+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2+1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 3일 체제는 그냥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형태는 수상 테스트를 보고 있는 수화 시작하고 수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하 파트잖아요. 어머니 도형 파트 알고 계시죠? 거기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수요일날 마찬가지로 더 꼼꼼하게 진행되는 직접 클리닉을 이용해서 아이들 약점 보강이나 잘 모르는 부분은 클리닉을 이용해서 2시간 정도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화목토에 토요일 날은 또 1시부터 4시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또 진행을 하겠죠, 어머님. 4시 이후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반은 수상 집중반인데 3-1을 시험 보는 이유는 3-2하고 상관이 없어요. 수상, 그쵸? 알고 계시죠? 3-1 부분을 해서 이 기출문제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어찌됐든 이걸 이용해서 토요일 날 또 4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6주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어머니. 근데 많지 않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꼼꼼하게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좀 많은 인원을 가르치고 있다면 조금 저희 쪽으로 미리 와서 중앙고나 뭐 이대보고나 아니면 이화여고 자사고 시스템이나 이 지역 관련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 좀 와서 만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넘겨드리면 저희가 이제 입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고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 예?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자, 아까 예를 들어 중앙고나 이화여고 자소서 특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자, 중앙고는 매주 일요일날 1시부터 3시까지, 이화여고는 일요일날 4시부터 10시까지 해서 각 영역별 작성법이나 지도 완성 부분으로 해서 총 4회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20명 마감인데 제가 여기 온 지 오래 안 돼서 작년에 혹시 이대보고는 다 마감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다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됩니다. 자소서 특강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이니까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이니 이 개강일 맞춰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화여고도 면접 대비 12월 12일부터 또 진행하니까 또 이것도 총 3회로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급 예측 특강인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학원은 계속 다니시더라도 아니면 저희하고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등급 예측이라니까 저희가 지금 4년째 여기서 중앙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러니까 이 부분 이화여고나 이대보고 관련돼서 아이들 등급 예측을 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어머님.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어머님. 11월 13일, 6주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겨울방학 포함하게 되면 약 두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미리 조금 만나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현재 1학년 선배들이 중간고사, 이게 누적 테스트를 보게 되게 되면 한 200~300명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갖고 있는 특강 자료가 있습니다. 등급예측 특강.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을 보면
쭉 틀리게 나오죠. 점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틀렸는데, 너는 이걸 맞았네? 근데 이건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왜 틀렸지? 그럼 요 부분에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걸 메꿔볼까? 틀리는 부분은 괜찮아. 선배들이 다 틀렸으니까. 괜찮아. 이제 요거 부분에 관련돼서 나중에 또 기간이 있으면 또 거기 거 메꾸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중학교 출신도 되게 중요하고, 중학교 선배 중에 누가 여기 맞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 지금 당장 네가 4등급이 나오지만 점수대로 보게 되면 이 선배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관리를 해줄 테니 너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배도 되게 중요해요. 선배들도 되게 중요하고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등급력 특강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학원 다니시다가 저희 학원에 일단 발 한번 담그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도 편하고 만약에 저희 학원에 안 오더라도 저희 학원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얼굴을 보니까 이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지금 점수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시간표는 중앙고는 3시부터 6시, 이화여는 6시부터 9시, 이대보고도 6시부터 9시인데 여기 들어가는 선생님은 중앙고반은 제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들어갈 거고 이화여고도 저희 이화여고 담당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 전문가 들어가실 거고 이대보고는 저희 U5 마포반에 이대보고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친구들 관리는 거의 안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앙고, 이화여고, 그다음에 마포는 이대보고. 그래서 이대보고 관련된 선생님들 팀장님 들어오시나요 혹시? 네, 팀장님 들어오시면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수업을 좀 듣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아이들의 성장에서 저희가 나중에 자사고로 오더라도 이 동네 학교로 오더라도 뭐 중앙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대보고 이화여고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등급 예측 실행했던 애니까 너는 이거에서 좀 더 공부를 좀 시킬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앞에 있는 무료 특강 이 두 가지는 합격을 위한 특강이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거는 합격보다는 우리 좀 이제 미리 좀 만나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원장하고 팀장, 부원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좀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안 했는데 조금 이따 좀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알차게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이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를 제외한 저희 뉴파인 안구 마포에 있는 선생님들 베테랑이세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온 지는 한 달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뉴파인 반포 중등관에서 의치대 부원장을 하고 있었고 성동에 가서 뉴파인 성동관도 있거든요. 성동관에서는 팀장 역할을 했는데 그때 애들 공부시키는 거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동기부여 전문가?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매일 있네? 이런 저를 보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원에 있어요. 그리고 퇴근을 제일 늦게 해.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걸 질문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을 갖다 줘도 되고 어떤 애는 미적분을 갖다 줘도 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있어요. 학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오죠. 그리고 제가 교무실 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교무실 떠드는 것도 좋아해요.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무실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는 그럴 수 있죠. 혼날 때 보통 가는 게 교무실이지만 학원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들락날락 와서 이게 막 억자짓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어머니. 제가 바쁘면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하면 제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포 중등관에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반포 중등에서는 엄두를 못 냈어요. 인원이 뭐 거의 한 학년에 한 2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케줄 관리, 그러니까 동기부여 관련돼서 너의 스케줄을 내가 보고 있어, 카톡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받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반포에서 했고요. 성동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성동에 진행했던 동기부여 프로그램인데 이 동기부여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럼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는 이게 크게 안 먹힐 것 같은데
지역에 와서 딱 보니까 이 뉴파이 안구 가서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중앙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아까 팀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목말라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관리를 좀 받아봤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안 해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 그리고 엄마하고 부딪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겠죠. 남자애들이 좀 컸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와요. 피드백. 특히 여학생들 같은 뭐 남학생도 있겠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안 하죠. 밥 먹고 가 그냥 가요. 차 타고 가 그냥 가요. 차 앞에 그냥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집에 뭐 학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그 친구들을 한번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한번 꼬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성동에 가서 저희 김영삼 대표님하고 한번 거기 있는 내부 선생님들하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김서하 팀장이 성동에 뭐 갑자기 말씀드려 놀라실 수 있는데 성동에 있는 팀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 전문가인 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세 분이서 한번 추상적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의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우리 학원이 뭐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전체 총괄하시는 원장님께서 이런 학생들의 분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애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애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애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친구 관리할 거 없으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주요 과목 평균이 95점 정도 나와. 뭐 한 개 정도나 다 맞아. 그리고 암기 과목 빼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리더형 학생의 정교권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고는요 진짜 많아요. 여기가 진짜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면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지금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애들을 봤거든요. 등급이 45, 45, 34, 34예요. 그리고 영어하고 국어는 그냥 5가 많아요. 근데 중학교 때 평균들이 몇 점이냐면 다 보니까 89점에서 92점 사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암기 과목 빼고 주요 과목 5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야. 근데 학교가 쉬운 중학교면 점수가 나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고의 애들이 또 뿔뿔해서 못 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를 엄청나게 타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중앙고는 퍼센티지가 비슷비슷하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뒤에 D나 2등급 정도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C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면 소통이 안 돼요. 일단 부모님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님 소통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게 뻔하잖아요. 학원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학원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 그냥 학원 믿고 맡길게요. 아까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학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이 친구들도 손이 타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자존심이 엄청 세다는 거죠. 들어갔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야 선생님하고 스케줄 짜자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중간고사 보고 망했을 때 와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불안, 초조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자존감이 좀 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있죠. 에너지 공부하는 에너지를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너는 정교권 학생이니까 정교권 학생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요. 정교권 학생이잖아. 그러면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이 널 봤을 때 공부하는 의지가 활발 타고 있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니? 너 이렇게 해서 나오겠니? 라고 하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비전제시만 해주면 돼요. 네 가고 싶은 과가 뭐야 그랬대. 갑자기 의대. 중학교 때 꿈도 못 꿨는데 고등학교 와서 딱 분위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의대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가야 된다. 정시로 갈 거야, 수시로 갈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비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자존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려면 모범이 되게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심지어 이런 친구들 운동도 같이 해줍니다. 저는요. 농구도 해줘요.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성동에서 농구도 해줬습니다. 중학교 애들. 정교권인데 분출이 안 되는 거야 남자애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럼 농구를 한 판 하러 가요. 1시간, 2시간. 농구하고 오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또 땀을 흘렸으니까 또 공부해요. 그만큼 놀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친구들을 같이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중앙고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 애가 이런 애들이에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타입이고 주변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뭘 예를 들어서 누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살짝 눈치를 봐요. 근데 자기는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쟤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쟤도 해? 뭐 이렇게 꼬리를 물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의지를 하는 거고 여기 스스로 상담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나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상담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안 와요. 그럼 부모님이 상담을 하자고 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와서 협조적이지 않아요. 딱 앉아서 야 월요일날 스케줄이 뭐야? 그러면 개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점수는 그랬더니 그걸 왜 얘기해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불러서 상담 요청을 해갖고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스스로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성적이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거나 이게 왜 안 오르지라고 할 때 친구들이 한번 상담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애가 툭 튀나와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친구도 그랬어요. 친구도 그랬어요. 친구가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왜 나는 안 해주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난 제대로 해달라. 저때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고 이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만나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이거 보낸 거 가지고 엄마한테 또 보내야 되고 이렇게 했대네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인강을 듣겠다는데 무슨 인강을 어떻게 듣느냐고 설명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만나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과 소통가 필요한 학생들. 아까 전에 7등급 친구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친구들. 딱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오르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향교실. 그리고 너무 그렇긴 하지만 강제적인 것도 좀 필요해요. 반강제적으로. 너 와. 와서 선생님 옆에서 같이 하자. 도와줄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중앙고는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딱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한번 공부를 시킬지 대표님들이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 공부시킨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6주 특강 후에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때 애들 타오르거든요. 막 타오르거든요.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이때 타오를 때 불을 질러줘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듣잖아요. 그럼 애를 살짝 이렇게 꼬셔서 지가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겨울방학 때부터니까 미리 뭐 무료 특강을 들으면서 등급제 특강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학원에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개념 자체가 자기는 완벽하다고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복수도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이거 한 단계만 살짝 업그레이드하면 못 풀어요. 그런 친구들 인수분해 들어봤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레벨을 올리려면 촘촘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겁먹드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미적분까지 했어요. 근데 뭐 미적분까지 했대요 얘가. 수상은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쌩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냥 어머님들 개념 원리 끝나고 센 RPM 하고 그 다음에 센 하고 안 하고 패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미적분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 한번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냐면 수원 파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떤 거죠? 수상이거든요. 수상 문제집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어머니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가 미적분까지 푼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겉멋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품 정도는 그냥 쉽게 푸는 문제집인 줄 알아요. 센 C도 못 풀면서. 그리고 애가 블랙라벨을 보고 있어. 그리고 친구들이 이따만한 책 들고 다니니까 마풀 교과서, 마풀 시너지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겁먹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되는 줄 알아. 우리 애가 미적분까지 했으니까 수학적인 재능은 뛰어나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수상이나 수원
부분에서 분명히 구멍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꾼다고 최상위권 학생이 라고 생각하셔서 수학 문제집에서 갑자기 블랙라벨을 막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화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블랙라벨 쓸 때까지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밑으로 좀 내렸다가 요거 연습시켰다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애들은 촘촘히 차갖고 올라가는 거고 위에 있는 것들은 잠깐 내렸다가 여기가 소화가 되는지 보고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위를 살짝 올려주는 거야. 맛봤다가 또 어려우면 또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뭐 제가 진행하는 게 보통 이런 게 되고요. 승부욕을 자극한다는 게 주변에서 하면 따라서 해요. 그 다음에 지속성 있게 뭐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 아이들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났을 때 안 지키면 그냥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려요. 네가 알아서 해. 심지어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하라는데 안 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팀플레이 해야죠. 우리 한 팀이거든요. 나하고 저하고 학생하고 엄마하고는 세 명이 원팀이에요. 원팀. 한 명이라도 신경을 안 쓰면 이 팀은 존속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생하고 저하고. 부모님도 도와주셔야죠.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라이딩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머님들이 주는 용돈도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님도 동기부여를 주고 저도 동기부여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또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도 해야 돼요. 예비고일 애들이 겨울방학이 됐어요. 우리하고 멀뚱멀뚱 오잖아요. 근데 저희 뉴파인에는 스터디 카페가 교무실 옆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석을 주는 거예요. 자석을 주는 거예요. 성동에서 이걸 했어요. 그쵸? 이제 받았어요. 제 기억이 나는 게 8등인가 했어요. 다 기억이 나요. 왜? 2달 전 일이니까. 이거 제가 했으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이제 공부 카페를 누적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걸 주게 되면 책상 위에 이렇게 명패가 있거든요. 그럼 주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받은 친구 옆에는 같은 학교 친구 옆에 앉아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앉아 있어요. 무조건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시간을 이용해서 스터디 카페를 하게 되면 그 명찰 하나 받게 된 순간 여기다 책을 놓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이 좀 멀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까울 수도 있죠. 애들이 학원에 들렸다가 책을 갖고 가요. 다른 학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접촉이 생기겠죠. 그럼 저희도 지나가다 어디가? 오늘 영어학원 가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한마디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스케줄 상담을 반드시 진행을 하겠죠. 왜? 이 친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도형 학생들이거든요. 전교권 학생이에요. 전교권이 될 수 있는 태도형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의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게 뭐냐면 같은 친구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같은 끼리끼리 친구들,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든지 그럼 붐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성동 유파인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애들이 이제 쟁탈전을 하는데 아까 전에 이런 공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을 받고 이제 애들한테 누적 시간 했잖아요. 그 이름 명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상을 놓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이게 성동이거든요. 이 친구하고 이제 저하고 아직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동마중학교 유이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 옆에 나온 친구도 동마중학교, 그 옆에도 동마중학교, 그 옆에도 동마중학교, 그 옆에는 동마중학교 전교 1등. 동마중학교 전교 1등인데 애들이 공부하다 딱 보면 제가 공부하고 있어 해요. 그죠? 제가 놀러요. 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힘죠. 그런 것도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거 책 놓고 다니죠. 모든 책을 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들려서 여기서 갖고 서둘 타는 곳까지 가고. 중학생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중앙고 학생들 암묵적 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중등에서 성공했는데 여기서 왜 성공 못하냐 이런 얘기 아니고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그쵸? 겨울방학 때 한번 저도 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 설명회, 프로그램 상담을 하겠다고 이제 지금 제가 애들하고 이제 만나고 있어요. 요번 주하고 저번 주까지, 요번 주에 제가 한 28명 정도 만나고 다음 주에 한
한 15명 정도 만나서 저희 한 40 몇 명 정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엄마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엄마들이 신청한 거는 뻔히 딱 옆에서 앉아보면 알아요. 그럼 20분 안에 보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죠. 부모님, 어머님이 신청하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1시간 이상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한국사 공부하고 싶은데 인강 못 들어요? 저 사회 공부하고 싶은데 인강 못 들어요? 그럼 지금까지 인강 안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등급, 5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 중학교 때 혹시 인강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없니? 라고 물어보면 있긴 있는데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난대. 혹시 빠꼼시대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했더니 여자 선생님이 람보야. 이름이 이보람인데 별명이 람보 선생님이에요. 람보. 람보 선생님. 뭐 그런 사람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6주 프로그램 때는 당연히 진행하겠죠.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하는 거고. 친구도 와서 다시 저랑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또 애들 데리고 와서 오면 뭐 제가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할 때 이제 학생 성향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한테 받고 스케줄을 이렇게 짜고, 스케줄을 짜서 아까 팀장님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게 진행을 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차이점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학생들이 학원을 더 많이 다닐 것 같으세요? 고등학생이 더 학원을 많이 다닐 것 같으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중학생들이 학원을 더 많이 다닐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애들이 학원을 더 많이 다닐 것 같으세요? 근데 중학생이 훨씬 많이 다닙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뭐만 해주면 되는 줄 아세요? 숙제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날 학원 가서 숙제를 그날 해요. 근데 몇 퍼센트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이렇게. 숙제만 제대로 해주면 중학생들은 시간이 뻥뻥뻥 남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길게 뭐가 나와요. 그럼 이 시간대 네가 부족한 걸 하면 돼라고 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학원을 어떻게 다니면 지가 좋아하는 것만 다닙니다. 근데 지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뭐 수학과학을 당연히 다니겠죠. 그 다음에 영어하고 국어도 고민을 하기 시작해. 심지어 어떤 애가 있냐면 네가 영어학원 다니면 내가 국어학원 다닐게. 그리고 우리 문제집 고려하자 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학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스케줄 짜는 게 솔직히 더 쉬워. 고등학교 애들이 어려운 이유는 학원에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빈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기숙사 들어가 있는 애들 야자 시간 한 4시간 동안 뭐 하라고 하게 되면 뭔가 제한이 되게 많거든요.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 그걸 찾아내기 고등학생이 더 어렵더라고요. 제 팀장님은 전문가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한국사, 사회, 과학 관련돼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국어도.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국어 등급이 5등급 나오는데 집에 국어 문제집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 있대요. 근데 그거 보냐? 안 본대. 그럼 그 문제집은 누가 사준 거야? 이렇게 엄마가. 너 국어학원 다니잖아. 그럼 자료 없어? 그랬더니 그냥 뭐 학원에. 그 정도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고 오는 친구들은 평균대가 89점에서 92점 사이 애들이 많다.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는 안 해본 거야. 그냥 학원에 시키는 대로. 중학교 때 학원을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되면 보내요. 보내면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성동에서 제가 진행을 했을 때. 네. 친구가 한 것도 저한테 있는데, 그거는 깜빡하고 안 올렸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장을 하게 되면, 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소통이지, 이걸 공부 더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지혜들도 이걸 딱 보내자.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자기가 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잘라서 엄마한테 보내요, 제가.
그럼 엄마가 딱 보면 그냥 했네요 이 정도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근차근히 성장한다.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이가 간절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진짜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나 진짜 잘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동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요번에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11월 8일 날 3주 프로그램으로 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그것 때문에 집에 상당히 오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서실 다니기도 좀 꺼림칙하고 집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게임처럼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학원 생활만 열심히 해도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뽑기권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려서 상품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기가 학원만 열심히 다녀도 받을 수 있게끔 거기에 이제 온라인 도서실이라든지 오프라인 도서실, 제 스터디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애들이 있으면 좀 더 상품 위 단계로 그리고 개인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등부는 진짜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내신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비고1 애가 왔어. 겨울방학이 됐어. 너 개인 미션 할래? 그러면 저희가 수투 뭐 이런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상 문제지만 계속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내리고 조금 쉬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애가 레벨 이 정도 아닌 것 같으면 위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미션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등급별로 아이들 경쟁심을 유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참여도를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고 애들이 이걸 한번 했거든요. 살짝 온라인 도서실만 했거든요.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이런 걸 받을 수 있대. 심지어 뭐 에어팟 프로 같은 거 받은 게 있어. 집에 에어팟 프로가 있으면 당근한테 판대. 당근 마켓에 판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나 이거 받으면 나 이거 같이 뽑게 해달래. 이건 엄마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니야. 심지어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거의 애들이 위에 거 이거 받아보려고 이제 저희 상품 진열도 해놓고 그래요. 옆에 가 사진도 혼자 이제 찍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 그런 것도 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 챌린저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롤 있죠, 어머님? 그거라서 아이들이 이제 다가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좀 불로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11시 한 43분, 중학생인데, 38명 정도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펜 들고 있는 모습들만 보이시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펜 들고 뭐가 이렇게 쓱쓱쓱 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영상 보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영상 보는 애들은 이러고 있죠. 아니면 이렇게 놓고 있든지.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또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있어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고 이게 쭉쭉쭉 진행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게임처럼 이제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우리 이제 친구들은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부터 뭐 한 주 정도 지나고 딱 지나서 한 2, 3주 정도 프로그램을 빡세게 한번 빵 해서 애들 분위기 딱 잡고 공부하는 거로 딱 분위기 업 쫙 시켜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고 이제 싹쓸이 특강이라고 해서 아까 팀장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대체교육이라서 이제 요번에 10월 3일하고 10월 3일 그것 때문에 10월 4일날 대체 월요일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휴일 맞아서 중간고사 내신 특강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중간고가 한 70명 정도 67명인가 정도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1차는 41명 하신 분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 뭐 그렇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뭔가 특강을 계획을 하고 오자마자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할 때 놀라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누가 올리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딱 올려요. 정찬영이라는 친구가 4시 6분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애들이. 그래갖고 딱 보니까 어떤 놈이 신청을 땅 했거든요. 근데 쫙 들어 같은 시간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다 같은 시간에 쫙 올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다 신청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11분부터 12분까지 그냥 애들 눈치를 보면서 누가 신청하니까 계속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도서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녁 때 학원 끝나고 10시 반에 오후 10시 반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한번 해보자. 무겁거든요. 애들한테는. 근데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한 학생이 딱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제도에 나도에 가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앙고 애들 그 인원, 특강했던 인원들 말고요. 온라인 도서실만 했던 인원만 해도 한 45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도 내가 1시쯤에 나가자 그랬어요. 선생님 힘드니까. 새벽 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막 개인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제도 하는데 왜 나가려고 하냐. 난 2시까지 있겠다. 2시까지 있겠다. 이거 1시간 가지고 성품이 바뀔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선생님 힘든 거는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있겠다. 뭐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랬었어요. 중앙고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까 팀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남학생들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만 잘 꽂혀서 공부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쭉 공부를 시켰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게 일주일에 한 거거든요, 어머님. 일주일인데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A 집안이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낮은 등급 아이예요. 근데 공부 시간 1등이 있죠. 얘는 그냥 여기서 죽기 아니면 까불이처럼 한번 해본 거야. 자기가 얼마나 앉아있는지. 심지어 밥을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여기서 먹어요.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어요. 엄마가 들고 와요. 보였어요, 제가. 저 밥 먹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밥 먹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가. 점심도 여기서 먹고, 저녁도 여기서 먹고. 그러니까 누락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SCL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높은 반 애들이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P라고 하는 반이 이제 높은 반 애들이에요. 그 위에 애들이 이제 GAG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골드 그런 개념인데, 높은 반 아이들, 의치대나 SCL보다는 밑에급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니까 나도 해. 이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여기 한현찬하고 강민지 A 집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해봤대요. 뭔가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뭔가를 처음 해봤대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달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은찬이하고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저 해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등급대는 형편이 없지만 제가 말한 형편이 없다는 얘기는 지인들도 알거든요. 근데 뭐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이런 친구들 같아요. 빨리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프로, 저희 이제 뉴파인 아니고 뉴파인 마포에서도 다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두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자신감을 생성해야 되고 성장의 원동력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팀장님은 학생 성장 전문가라면 저희 원장님, 부원장, 원장,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동기부여 전문가라서 아이들 만나서 공부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어머니 제가 이쪽 어머님을 알고 있는 게 저 청동에서 직접 했던 학생이에요. 학생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충분히 왔을 때 훨씬 더 파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제가 어떤 말만 안 하면 돼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말만 안 하면 돼요. 너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면을 쓰고 타의 모범이 되겠죠. 이런 친구로 바꿔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길 거고 공부 시간도 확보, 즐기면 재밌게 게임처럼 재밌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모토예요. 상위권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지와 열정. 이건 학생의 의지. 엄마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엄마의 열정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학생의 열정만 있으면 저희하고는 무조건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해서 다른 학원 가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전교 1등 하면 다른 학원 가도 돼. 다른 학원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안 가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열정이 있다면 저희 성장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 좀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클리닉 위주로 수업은 조금 어머님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미리 왔을 때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제가 중등관에 있을 때도 고등관으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안 말렸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다 똑같은 원리예요. 미리 가서 선생님 만나. 그 선생님이 너 성장하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게 하나 있어. 좋은 게 하나 있어. 아까 내가 가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거야. 얘가 어떤 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얘기할 거야. 가면 쓰고 가서 진짜 그 선생님한테 배워봐. 라는 얘기를 중등에 있을 때 계속 했어요. 고등관으로 갔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미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님?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 좀 단촐하지만 뭔가 저도 여기서 사활을 걸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부 어떻게 부모 시켜야 돼요. 이 부모이 뭐냐면 좀 중학교 애들은 1, 2년 먼저 만나니까 쉽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고일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뭔가 열정적으로 중앙고나 자사고로 오겠다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공부를 못할 때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전화번호입니다. 네,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옮기시겠다는지 아니면은 저희 학원에 등록하시겠다라고 하면 학원 전화하실 수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단 하루라도 저희 무료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듣게 된다 그래도 제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그다음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가 질문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